자, 당정이 최종 협상안 제시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 그래, 할 테면 해봐라. 여야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대강 대치하면서 평행선 달렸는데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밝힌 데드라인이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타결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저희가 앞서 임박하게까지 봤습니다만 대통령의 어떤 예산안이 삭감되느냐 아니면 민주당의 당대표가 원하는 방향의 예산이 반영되느냐 이게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예. 정치인들이 참 뻔뻔하죠. 사실은 그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 중에 하나가 예산안을 처리하라, 심사하라, 의결하라, 안에 지켜라. 시간 안에 네. 단 법정 시간 안에 그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정 시한 안에 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미 불발됐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가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날짜를 뒤로 미루면서 연장하면서 이렇게 꼼수 이 예산안 처리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여야의 다툼은 둘째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으면 입법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직무유기, 이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따져 물어야 할 텐데 그런 제도적 시스템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어쨌든 이번 예산안 쟁점 중에 하나가 법인세율을 또 낮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볼 땐 이것도 여야 정치권의 말다툼이나 말장난이나 기싸움 정도에 지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은 25% 최고세율의 법인세율을 한 3% 낮추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안 된다. 그런데 저는 안 된다고 해서 법인세율을 그럼 낮추는 걸 반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인세율을 낮춰서 기업의 경쟁력,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왜 합의를 하지 못하는가? 이거는 사실은 여야가 결국 법인세라고 하는 이 어떤 수단을 가지고 방법론상의 이견으로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래서 서둘러 합의를 해야 되고 이미 늦었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자, 근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것, 예를 들면 법인세 25% 최고 구간을 1%포인트 낮춰서 24%포인트로 한다 정도로 합의를 하는 이 중재안에 대해서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 입장에서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합의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 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던 내용 중에 핵심은 6이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25%, 여기서 1%포인트만 내리자. 여기서 합의를 하자. 사진이 굉장히 좀 절실해 보이네요. 투자처 찾고 있는 외국인 직접 투자 가속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만 이렇게 몸이 달아있는 모습이고 앞서서 말씀해 주신 김평론가님 말대로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철면피시 들어온 게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그래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결시킬 거야 여든 야든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여야 모두 지금 치킨 게임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 한번 해봐라. 누가 더 세나 보자.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그 세 대결 양상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피해 보는 건 국민들이죠. 그렇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이 뭔가 좀 따지고 들고 그리고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은 모든 쟁점들에서 다 이견을 보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법인세 문제로 지금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오늘 마지막 고비에 지금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책의 차이가 분명하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여당은 법인세를 갖다가 3% 인하하면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뭔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장이 좀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이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법인세를 대폭 깎아주자 이런 쪽으로 좀 이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경찰국 그 예산 관련 문제라든지 몇 가지 이제 안 풀리는 쟁점이 있는데 결국은
국민들만 불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봤고 또 방금 뭐 이재명 대표가 그 김진표 의장의 그 수정안 예. 법인세 1% 인하 여기에 일단 공감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타협의 길을 찾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넘버 3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부인이 남편을 못 믿을 때 이제 한석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는 너를 51%밖에 믿지 않는다. 근데 49%면 안 믿는 거고 51%면 100% 믿는 거다라는 영화 대사가 있었는데 대통령도 결국에는 1% 내부에서 결정이 됐는데 이 1%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크게 고려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명분 싸움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 속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장동혁 원내대변인 민주당 단독 처리할 테만 하라. 민주당 수정안으로도 정부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 답답한 건 지역 예산 못 가져가는 의원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은 너희가 많이 갖고 있지 않냐. 다수당이면서 뭐 결국에는 제 얼굴 제 살 깎아먹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고요. 조영 원내대표 부자 감세 비판하면서 투자 유치 촉진 방법 무엇인지 고민 중이다. 박찬환 평론가가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대기업 위주의 초부자 감세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민주당은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지를 고민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자신들의 수정안 단독 처리에도 정부 사업이 충분하다. 이 자신감은 조금 아닌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민주당이 자신들의 예산안으로 단독 처리하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거라고 예.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까지 야당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5년 동안의 국정을 책임지는 게 대통령과 여당인데 야당이 예산안을 갖다가 정부안이나 여당안 무시하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그 자신감 이런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금 세판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당대회 모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이 만약에 예산안을 민주당 안으로 단독 통과시키게 되면 봐라 야당이 국정에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셈법을 계산해도 그렇게 크게 모양새가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예산이 조금 불편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보더라도 원래 정부에서 내놨던 예산안에서 0.7%밖에 지금 삭감된 거 아니거든요. 예. 못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에 기대서 정면 돌파 모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되면은 대화 타협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는 거죠. 예. 일단 민주당이 먼저 이제 1% 수정안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한 발 양보한 모양새는 됐습니다. 그 속내는 부담감에서 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배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이 부득이 수정안 제출하더라도 윤 정부가 작성한 639조 원 예산안 거의 그대로 인정하고 0.7%도 되지 않는 매우 일부만 삭감 조정하는 것이다. 굉장히 익숙한 포인트죠. 0.7%. 더불어민주당 A 의원, 그래도 민주당이 단독안 처리하면 부담감 떠안게 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내에서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너희 단독 예산안 처리 못할 거 알고 있어라는 배짱의 자신감이고 민주당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일단 하는 거는 부담이 된다는 현실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과거 보면 야당이 예산안을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야당 주도로 그 제출된 예산을 강행 처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예. 지난 7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그러네요. 한 경우죠. 그러나 이제 집권 여당이 예산안을 내서 예산안 강행 처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집권하고 있는 세력이 행정을 오롯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의 힘을 받아서 의회에서 예산권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 처리된 예산을 집행한 이후에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예산이 곧 국정인 시대인데 그런데 야당 주도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면 그러면 현 정부의 국정평가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민주당이 평가 혹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데 예. 과연 그걸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주장대로 우리한테 익숙한 0.7%포인트라고 하는 아니 전체 예산
그 뭐 640조 가운데 0.7%도 안 되는 예산안 가지고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얘기한다면 불과 0.7%밖에 안 되는 예산안 가지고 왜 뒷다리를 잡느냐, 발목을 잡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야당은 여당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오케이 예산 편성에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되 예. 그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국정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국정평가를 할 때는 냉혹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도 예산안은 지금 야당이 지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만 야당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내년에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갖다가 꽂아 넣느냐 이 유무에 따라서 네. 2024년에 있을 총선의 평가 잣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중으로 아마 여야 합의로 극적으로 이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민주당은 1% 수정안 내놨습니다만 국민의힘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민주당은 좀 이제 선한 속내를 김 의장에게 드러냈습니다. 당정 편을 조금 더 드는 거 아니냐. 국회의장은 뭐 당연히 이제 이전에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만 앵커랑 비슷해서 중간에서 이제 중심을 지켜야 되는데 이번 사안에서 이제 국민의힘 비판을 받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수정안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좀 서운해하는 그런 분위기네. 뭐 앵커처럼 중심을 잡기도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의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 보는데 다만 이제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는 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아니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은 온전히 그 책임이 국회의장에게 그렇죠. 귀속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의례 저런 식으로 서로 충돌하고 또 반목하고 갈등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수정하고 보듬고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은 역대 국회의장들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김진표 의장이 뭐 대통령 관저에 가서 만찬을 하고 오셔서 조금 더 유화적으로 바뀌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어쨌든 적어도 법인세가 외국인 투자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1%라도 깎아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이런 중재안을 야당, 민주당에 던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화답을 했다라고 봅니다. 경기 진작과 사실 내년에 있을 이 경기 불황은 대체적인 경제 전문가들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진작 투자 유치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을 중소기업도 낮추고 중견기업도 낮추고 대기업도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좀 낮추고 나중에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다시 한번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이런 고민, 이런 논의를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그 준예산 가능성 혹은 타결이 더 늦어질 가능성은 좀 줄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나라 살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는 사실 그 경기도의회의 파행이 대표적인 안 좋은 사례입니다. 동수다 보니까 이제 힘겨루기 위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사실 삭감하던 오르던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은 빨리 처리가 돼서 뭐라도 운영이 돼야지 나중에 이건 따질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결론이 일단 나야 됩니다. 예. 결론이 나야지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에 사업을 또 준비해 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예산안 그 법인세 1% 인하에 동의를 했고 아까 앞서 원내대표 말처럼 전체 예산의 0.7% 외에는 이견을 안 달았거든요. 그렇다면은 거대 야당입니다. 거대 야당이 이 정도까지 타협안을 내놨으면 저는 이제는 여당이나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에 어떤 손짓을 내밀 때가 아니냐 이렇게 된다면은 뭐 소수 여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그리고 타협을 할 때라고 봅니다. 예.